안녕하십니까, 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입니다. 오늘은 사막과 오지만을 골라서 선택해서 마라톤에 참가하시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열정남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자칭 사막을 막 달리는 남자, 사막남 김경수 작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사막남 김경수입니다. 네? 사막남이 뭐냐고요? 네, 사막을 막 달리는 남자 김경수입니다. 네, 저는 사막의 밤을 걷거나 달릴 때는요, 북극성을 보고 각을 잡습니다. 북극성을 보고 각을 잡으면 잠시 길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방향은 잃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 19년 동안 사막과 오지를 넘나들었던 그 경험을 되살려서 사막에서 길을 묻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2년 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과 함께 코로나19라는 그 쓰나미가 몰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003년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의 사하라 사막을 시작으로 해서요, 중부 고비 사막, 그리고 남미 칠레 아타카마 사막, 여러분 아십니까? 호주 울룰루에서 앨리스 스프링스까지요, 560km를 달렸던 여정도 있었고요. 참 많은 사막과 오지를 넘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막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실까요? 네, 물론 얼핏 보면은 멋진 석양에 비친 낙타무리의 실루엣, 그리고 그 옆에 파라솔을 쳐놓고 여유있게 휴식을 취하는 그런 낭만과 여유를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사막의 모래알을 조금만 더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어쩌면 인간사만큼이나 냉혹한 양육강식의 세계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기 이미지에 보이는 녹색 전갈은요, 사막은 아니고요. 제가 몇 해 전에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정글 레이스를 할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잠시 풀숲에 쉬고 있는데 이 녀석이 슬금슬금 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녀석을 약간 비껴난 상태에서 인증샷을 찍고 레이스를 계속 할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막 오지 레이스는요, 정말 대자연을 제가 정복하고자 달리는 것이 아니고 잠시 그 대자연에 제 몸을 담갔다 뺀다고나 할까? 네, 잠시 기웃거리다 나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히 사막을 오지를 정복하겠다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면 정말 대자연 속에 한순간에 묻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사막 오지 레이스, 이거 올림픽 경기처럼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요, 5박 7일 동안, 길게는 8박 10일 동안 자기가 먹을 식량과 장비를 짊어지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구간을 통과하는 셀프 서바이벌 경기입니다. 네, 코스는 모래폭풍과 대협곡, 그리고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계곡과 호수, 그리고 참 많은 빅듄, 스몰듄, 듄을 모래산이라고 하죠. 작은 듄 같은 경우는 둔덕 정도의 높이인데요. 빅듄 같은 경우는 높이가 300-400m 이상 되는 것이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런 여정을 넘나드는 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간에 참 많은 사막과 오지를 넘나들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룡이 알에서 깨어나면 맞닥뜨린 그 대상을 어미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듯 그 많은 여정 중에서 어쩌면 제가 2003년도에 처음 다녀왔던 사하라 사막 레이스 여정을 사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년 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코로나19, 2002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전염병이 있었는데요. 네, 사스입니다. 사스. 제가 그때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홍콩을 경유하고 홍콩에서 영국 시드로 공항, 그리고 영국 시드로 공항에서 모로코 카사블랑카를 거쳐서 다시 카사블랑카에서 와자자테라는 곳을 경유해서 사막 오지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영국 시드로 공항까지는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모로코 카사블랑카 입국이 약간
제지를 당했는데 그때 입국을 제지당한 이유가 제가 홍콩을 경유해 왔다는 이유 때문에 입국을 제지당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입국은 하게 됐지만 그때 만약에 입국을 못했으면 그 첫 레이스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런 대회에 출전하겠다고 신청을 했지만 어떤 장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이들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후에는 바로 이제 집 근처 산이나 집과 가까이 있는 중난청변으로 달리기 연습을 하러 다녔죠. 근데 비행기 트랩을 오르기 일주일 전에요. 이 왼쪽 오금이 늘어나는 부상을 당했던 겁니다. 정말 괴롭더라고요. 내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은 김병수가 사하라 사막을 건넌데 저렇게 야리야리 친구가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이 오고 갔던 상황인데 그 와중에 제가 오금이 늘어나는 부상을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찹찹했겠습니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한 2, 3일 정도는 긴장한 탓에 왼쪽 오금이 늘어난 부상을 나름 견딜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코스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레이스 4일째인가 5일째예요. 엄청나게 높은 빅뒨을 치고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그 늘어났던 오금의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흙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어 올라갔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멈춘다면 나 한국 돌아가서 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얘기할까? 어쩌면 그런 비아냥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높은 58도의 장렬하는 그 사하라 사막 그 빅뒨 위에 올라서니까요. 거기에서도 바람이 불더라고요. 이마를 스치는 그 바람. 그리고 제 눈을 압도하는 그 광활한 사하라 사막의 광경이 정말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빅뒨을 치고 올라가기 전에 찍었던 한 컷의 사진입니다. 저는 프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순위를 앞당기기 위해서 축자살자로 앞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 오지와 극한에서 나의 피부와 각막과 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저는 느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저는 똑딱 카메라를 들고 레이스를 했는데요. 빅뒨에 올라서기 전에 넘었던 그 사진입니다.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죠. 너무나 힘든 고비였기 때문이죠. 이 사진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구나. 이곳은 넘지 못하는 자에게는 절망의 장벽이고 넘어서는 자에게는 희망의 언덕이라는 것을요. 네, 이제 대충 제가 어떤 스포츠를 하는지를 이제 감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막 오지 레이스에서요, 선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어깨를 찍어 누르는 배낭의 무게입니다. 이 배낭의 하중이 허리에서 하체로 이어지면요, 신발 속의 발가락은 흙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돼서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선수들은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레이스가 시작돼서 미처 1시간도 안 된 상태가 지나면 주변에 앞뒤로 선수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그 찍어 누르는 어깨의 배낭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먹을 식량을 모래 속에 버리는 거죠. 분명히 이 식량을 버리면 오늘 저녁 캠프에 들어가서 내가 먹을 식량이 부족할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막에서의 그 경험이나 우리 일상이나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배낭 속에 음료수와 과일과 막걸리 한 통 놓고 산행을 할 때도 정상에서 막걸리 한 잔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은 정상에 올라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그 어깨의 배낭의 무게의 짐을 견뎌내면 거기에 걸맞는 풍성한 만찬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 요즘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나를 힘들게 하는 이것 정말 던져버리고 싶은 생각 물론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요, 함께 동행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거기에 걸맞는 저는 소중한 결실이 주어진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올해로 5학년 9반입니다. 제가 사막 오지 레이스를 시작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제 인생에서 40대와 50대 사막과 오지 레이스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 속에서 이 시각장애인 이용술 씨와의 인연을 빼고 또 사막과 오지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2005년 초였던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용술 씨한테. 김영, 목소리가 이래요. 김영 저 올해 4월 달에 고비사막 간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나 좀 데리고 가지.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제가 승낙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사막 오지 레이스에서 온전하게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케어하는지 사실 뭐 정석도 없었고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던 거죠. 중국 우르무치 지역 전지에 갔을 때 그 용수리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김영은 이제부터 낙타가 되는 거야. 나는 낙타만 따라갈게. 사막에서 낙타가 제일 믿음직하잖아. 네, 저는 그때부터 눈먼 친구의 친구, 충직한 한 마리 낙타가 되었습니다. 네, 극한의 상황에서, 대자연 속에서 앞이 안 보이는 온전한 인격체를 케어하고 보호하는 일, 이거 뭐 학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학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서 체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네, 양손을 마주 잡고 목표점을 향해서 달릴 때 아무리 내가 한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이 친구가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좋은 길로 인도하고 내가 좋은 길로 간다면 방향은 같을지 몰라도 결코 목적지까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용수리와 또 다른 시각장애인과 함께 극한의 상황을 넘으면서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요, 뭐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이 형, 다 왔어. 이 형, 조금만 더 가면 돼. 이 형, 나 믿지? 이렇듯 시각장애인과 이런 극한 속에서는요, 어쩌면 이런 레이스에서 도우미는요, 결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이 친구가 레이스 기간 동안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7일 동안, 열흘 동안, 이 기간 동안에, 레이스 기간 동안에 답답하거나 지루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도우미의 역할이라는 것을 저는 그냥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앞에 무엇이 보이는지, 지금 하늘이 맑은지 흐린지, 어떤 동식물이 지나가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저는 도우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친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고비사막 레이스 이 친구와 함께 할 때 스네이크 피크라는 그 엄청난 능선을 타고 올라간 후에요, 다음 건너야 될 그 코스가 어디였냐면요, 산 허리 반대쪽은 천길 낭떠러지의 그 벼랑, 그 허리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 구간이 아마 얼추 한 200m는 넘는 것 같은데요. 한쪽 손은 시각장애인의 손목을 잡고요, 다른 한 손은 흙벽을 움켜잡고 개처럼 옆으로 들어가는데, 야, 정말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만약에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 이 친구는 누가 구해줄까? 만약에 이 친구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면 나 혼자 어떻게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형 조심, 이 형 조심, 이 형 조심, 아마 이 얘기를 수천 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물론 지금도 제가 그 구간에 들어선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이 안 보이는 이 친구가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기까지 왔고, 저의 책무는 이 친구가 안전하게 피니시 라인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함께 도착하는 것이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네, 그 당시 전후 사정을 촬영한 그 미국 MBC의 그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보신 후에 저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Torpan Basin in China. Torpan means the oven. It is an oasis in the desert, home to the Uyghurs and surrounded by the Flaming Mountains. It is also the chosen location for an event known as the Gobi March. Athletes from 21 countries will venture into the desert. Throughout the march, the competitors will reach roughly 30 checkpoints over 7 days. They will traverse grasslands, canyons, mountains, and sand dunes. This is the team from South Korea. Bib 145, Young-So Lee, is blind. Young-Soo Kim, his teammate, will guide him over the next 7 days. Stage 3, the handbook says, follow the river south through a narrow slot canyon for 2 kilometers. The Koreans, 3 days in and going strong. Race personnel were concentrated on keeping the athletes hydrated. For some of them, this would be the end of the march. Hey, you want more of this wonderful food? Stage 5, the longest stage of the Gobi March, 56 miles to the Torpan Basin. Let's just take some time here. I know, we'll be done, but just think, we've got pretty good distance on everything. What else we got here? That one's, oh, not too bad. More casualties of the treacherous Stage 5. The sand dunes would prove to be a challenge for Team South Korea. Remember, Young-So Lee is blind as he relies on his teammate to survive. Yeah, water. This is 38-year-old Patrick Griggs, who dropped his pack and all of his belongings somewhere in the heart of the sand dunes. I was gonna die out there. Really? We will be right back with more from the grueling Gobi March. Gary Johnson, determined to cut down the lead held by the Russian, starts off Stage 6 with a frenetic pace. The American, Lysandorian, 42 hours, the top finisher from the women's class. Team Illinois from the United States clocked the fastest time as a group. The South Koreans, truly an inspiration, finished at 67 hours over the 7 days. Energizer recognizes this amazing team. 네, 지금 보신 영상처럼요, 이렇게 초조금이 될 줄 알았으면은 저는 절대 이 친구의 그 이야기를 수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작은 달란트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친구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뭐 전후 사정은 잘 몰랐지만 이 친구의 손을 잡아줬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저나 이 시각장애인 이용수 씨나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물러설 수 없었던 길이었다는 것.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 끝까지 가보고자 했던 그 열정이 삭히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수많은 레이스 중에서 어깨를 찍어 누르는 배낭의 하중, 늘 저의 레이스를 더디게 하고요. 그리고 이 레이스에서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배낭, 그냥 집어 던지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근데 제가 몇 년도였더라? 2014년도군요. 벌써 이 사막 오지 레이스를 시작한 지 11년, 12년 차 되던
그 해였는데요. 남미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레이스를 갈 때였습니다. 낮 기온은 거의 25도였고요. 밤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출국했던 달이 7월이었는데 지구 반대편이었기 때문에 한겨울이었던 것이죠. 달리고 달려도 끝이 안 보이는 우유니 사막, 우유니 호수이죠. 소금 호수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밟아도 달려도 제자리를 달리는 것 같은 그 여정의 중간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내 어깨에 달려있는 이 묵직한 배낭, 늘 나의 레이스를 힘들게 했던 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허기가 질 때 배낭은 자기의 무게를 줄여가면서 저에게 물과 식량을 주었고요. 갑자기 몰아붙이는 그런 바람 속에서도요, 휘청거릴 때마다 저를 지켜주는 중심축이었다는 것을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막 오지 레이스요. 어떤 대회는요. 그때 내가 예전에 다녀왔던 레이스보다 난이도가 좀 약해. 그래서 좀 대충 준비해도 뭐 완주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미지처럼요. 자칫 사막에서 교만하거나 만약에 거만을 떨다가는요. 한순간에 모래 속에 묻혀버릴 수도 있거든요. 다만 저는 2003년도에 내가 처음 사막을 가고자 마음먹었던 그때 그 처음 마음가짐을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요. 그때 먹었던 그 도전과 그 열정의 마음을 늘 가슴속에 담아놓고 달렸기 때문에 이제껏 큰 부상 없이 레이스가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창궐 만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하늘길이 막혀서 레이스가 중단된 지 2년이 됐는데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구상에는 더 멀고 더 깊고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할 곳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사막 오지 레이스요, 올림픽 경기처럼 전 국민을 열광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서 목에 걸리는 그 완주 금메달, 그 금메달처럼 저에게 부와 명예를 주지는 않는데요. 저는 아직 지구상에는 더 멀고 더 깊고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할 곳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 레이스를 멈추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 뒷배경은 호주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울룰루까지 560km, 그 당시 처음에 원래 560km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너무 출발 첫날부터 부상자가 속출하는 바람에 레이스 거리가 530km로 줄었죠. 8박 10일 동안. 이것도 자기가 먹을 식량과 장비를 짊어지고 달리는 레이스인 것이죠. 저기 뒤에 보이는 그 돌덩이가 하나의 돌로서는 지구상의 가장 큰 울룰루라는 돌입니다. 뒤편에 배경을 놓고 그냥 한 컷 찍었는데 여러분들께 참 괜찮은 글귀가 있어서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역경에 처할 때 자신을 둘러싼 환경 모두가 불리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사실 그것은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힘과 약이 된다고 합니다. 약이 몸에 쓰듯이 역경은 잠시 몸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괴롭히지만 그것을 잘 참고 다스리면 많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책은담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힘겨운 삶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청춘에, 그때는 공부 때문에, 또 대학을 가서는 졸업때가 되면 취업 때문에, 취업을 하면 결혼해서 가족 부양하는 것 때문에 늘 청춘의 시절부터 가슴속에 뭔가 열망이 있었던 그 무엇, 여러분 가슴속에 다들 한두 개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언제까지 후순위에 밀어놓으시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요, 이제는 그 하고 싶었던 열망, 그 무엇,
꺼지지 않는 그 무엇을 영순위로 끌어올리셔서요.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시되 지금 마음먹은 그 처음 마음다짐 잊지 마시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신다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순간들은 아주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막에서 길을 묻다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아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강사님 강의는 언제 들어도 네. 드라마틱하고 네. 또 듣고 또 들어도 재미가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 다른 것도 아니고 꼭 사막과 오지만을 찾아다니게 쉽지 된 않죠.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다고 무슨 문명 도시를 뛰어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편하잖아. 거기. 그러니까요. 편한 여행도 있는데. 너 왜 그런 이상한 네. 데를 다니시고?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 국민소득이라는 네. 거 아시죠? 네, 알죠. 국민소득.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 거기 왔다 갔다. 전후인데 한 국가의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스포츠가 네. 변한다는 거. 바뀐다 이거. 그렇죠. 그런가요? 네. 일례로 밀레니엄이 시작된 2000년도 네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불 정도를 네. 찍었을 거예요. 그때 어느 나라이든 10,000불이 찍히는 나라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선호한 인기 있었던 스포츠가 게? 네. 마라톤. 마라톤 그때 당시에.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떠오르 그럴 것 최고점을 찍었죠. 상대적으로 10,000배에 못 미치는 뭐 8,000불 될 수도 있고 6,000불. 이제 역으로 올라가면 뭐 볼링을 좋아했다가 테니스를 좋아했다가 그러면서 10,000불의 정점에서 달리기를 좋아하게 되죠. 네. 선호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20,000불에서 30,000불로 점점점 결국은 그 소득이 높아질수록 평범한 스포츠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구나. 스스로 몸을 힘들게 하는 스포츠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달리기 다음 네. 울트라 마라톤, 네. 천인 3종 경기 뭐 그런 몸을 힘들게 하는 스포츠가 각광을 받는데 네. 제가 하는 스포츠 같은 경우는 보통 유럽, 네. 북미,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홍콩 일부 국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대중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 당연한 흐름이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당연하면 저도 하고 우리 문현 사회자님도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럼에도 네. 국민소득에 따라 스포츠의 변화 따라 지금 어떻게 보면 선구자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고 네네.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네. 저는 아직도 네. 사막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또 이제 공무원 시절에 휴가를 뭐 이렇게 아껴 쓰고 비용을 네. 아껴 쓰면서 네. 도전했다는 그 사실은 전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쉽지 맞아요. 않은데 네. 맞습니다. 특히 제가 궁금한 거 혼자 가도 힘든 그 사막 레이스를 장애인분과 동행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선택하기 어려운데 네, 내 몸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에 따른 좀 에피소드나 애로사항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각장애인을 손잡고 네네. 레이스를 한 게 음. 2005년도에 2005년. 중국 고비 사막 네네.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칠레 아타카마 사막 네.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옆에 있는 나미비아의 나미부 사막 260km 네. 네. 그리고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정글까지 네. 시각장애인과 같이 레이스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네.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설계가 안 돼 있었어. 아, 네. 네. 배분이 안 돼 있었고. 그렇죠. 네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내가 막상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전지의 스타트 라인에 딱 서 보니까 네. 나의 역할을 현지에서 알겠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대자연 속에서 온전하게 완벽한 어떤 성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분을 안전하게 케어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그림자여야 하고 철저하게 서포터즈. 조연이어야 되는구나. 네. 오로지 하나죠.
이분을 안전하게 네. 피니시 네네네, 라인까지 완주시켜요. 예, 같이 동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해 보니까 네. 저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죠. 없으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근데 사실 첫 레이스 때 이렇게 개고생을 할 줄 알았으면 속된 표현으로. 네. 네. 어쩌면 시작부터 안 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힘든 여정을 끝내고 그 마지막 완주의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을 때 그 기쁨, 보람, 자존감, 아, 성취감, 이게 배가가 되나요? 네, 내가 기업에? 해냈다라는. 정상인도 네. 완주하기 힘든 이 극한의 네. 상황에서 앞이 안 보이는 이 친구와 함께 온전하게 완주했다라는 네. 그런 어떤 뿌듯함. 그러니까 그런 게 어쩌면 그 후에도 이 일을 손을 지속하게 되는. 내밀거나 네. 불렀을 때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깨달음을 또 얻으신 거네 일종의. 그러네요. 긍정적인 깨달음을 그러니까. 얻어야 긍정적인 되지. 깨달음이죠. 예. 할 수 있다. 제가 원래 긍정의 내가 아이콘이거든요. 아이콘이 많으시잖아요. 도전의 아이콘, 긍정의 아이콘. 근데 네. 장애인분들도 여러 이제 다양한 네. 장애인들이 계시지만 예.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행을 할 때도 네. 이렇게 잡아드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시각장애인들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서 맞아요. 자리를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달리기를 하실 때 계속 손을 그분하고 잡고? 계속 손을 잡고 가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스팔트 길, 네. 우리 보통 국내외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서도 네. 그 시각장애인들이 출전하는 경우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포장된 도로가 네네. 거의 대부분이어서 네. 대로를 달리는 거죠. 옆에서 적정한 거리를 두고 인도를 하면 되는데 네. 그렇죠. 이 사막 오지 레이스는 그게 없잖아요. 앞길을 예측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비포장 도로에 아, 돌이 있을 수도 네, 있고 네. 진흙이 있을 수도 네. 있고 모래산을 넘어야 되기 그야말로 때문에 험지죠, 험지. 끊임없이 손목을 잡아야 돼요. 물론 끈은 연결하지만 네, 네. 그 끈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손을 안 잡으면 이 양반은 그냥 너무 한순간에 힘들죠. 고꾸라질 다칠 수가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의 문화가 있어서 비록 동성간이지만 손잡는 게 그렇게 그럼요. 허물이 아닌데 네. 네.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렇죠. 네, 엄청. 난 이걸 이상한 몰랐는데 시선으로 봤을 거예요. 이게 동성끼리 사귀는 거 뭐라고 하죠? 아, 게이 약간 문화 같은 오해를. 오해받았어요. 게이 문화 같은 네. 그래서 보는 눈초리도 이상하고 네. 막 수근수근 거리는 네네. 이야기를 듣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네. 있겠구나. 문화적인 차이가 이게 나중에 있어요. 3, 4일, 4, 5일 레이스가 끝나갈 때쯤까지 그 사투를 벌이는 네. 그 모습을 보고 네, 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난 영어를 못하니까. 아, 네. 몸짓으로 하는 거죠. 몸짓으로. 바디랭귀지. 어쨌든 오해를 푸신 거죠. 그렇죠. 네. 그 오해 쌓이면 안 되지. 다들 외국 선수들, 외국 친구들도 아름답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다양한 사막 오지 레이서를 할 때 네. 경기에도 많이 출전을 하시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막 오지 그러면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캠핑 갈 때도 보면 한 짐 신고 가요. 바리바리 싸서. 네, 저희가 펜션이나 이런 데 가면 편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데 출전하실 때 도대체 뭘 얼마만큼 싸가지고 가요? 짐꾸리기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들 궁금해하는 네. 거죠.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네. 경기가 열려. 네. 뭐 5박 7일 레이스가 될 수도 있고 네. 8박 10일 레이스가 될 수가 네네. 있죠. 그러면 어느 조직에선가 그 대회를 주관하는 어느 협회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텐트. 네, 야영 텐트. 네. 네. 왜냐면 캠프 사이트에서 밤에 자야 되니까. 자야 가야 되니까. 되니까. 네. 그리고 하루 18리터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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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요하죠. 물만, 그러니까 네. 물과 텐트만 텐트만 지원해주고, 그것만 나머지 생존을 위한 먹는 음식, 옷, 네. 뭐, 서바이벌 블랭킷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장비를 자기가 다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짊어지고. 그럼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이 그러니까. 짐이. 그러니까 짐과의 싸움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시아 쪽 선수, 특히 일본, 네. 한국, 네. 대만 쪽은 네. 우리가 밥심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맞아요. 특히 네. 밥- 그러니까 일단 배가 든든해야 되고. 7일 레이스 하려면 최소 20끼의
식량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저 하루 3끼를 먹어야 얼마나 되니까. 무겁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또 보온에 필요한 장비, 옷까지가 필요해. 또 어떻게 점심만 먹겠습니까? 또 레이스 중에 간식도 먹어야 먹고. 되는데, 그러니까 네. 무게와의 싸움이야. 내가 음식을 적게 먹으면 어깨 하중은 덜어지지만 네. 양이 적고, 음. 이 무게를 버틸 네. 요량이 있으면 네네. 식량이 좀 많아지고 아. 그런 이제 딜레마가 그것도 또 삶의 지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먹는 거 외에도 아니 많죠. 또 다른 것들도 하다못해 핸드폰, 네. 맞아. 뭐 저기 전자시계, 네네. 뭐 그 이외에 그거를 하나하나 낱개로 따지면 음. 거짓말 안 하고요. 네. 종류로 한 100가지는 됩니다. 예를 들면 레이스 끝나고 저녁 때 캠프에 왔는데 네. 발에 물집이 생겼어. 네. 어떻게 할 겁니까? 싫어요. 이렇게 따겠습니까? 아, 한국 사람들은 어떡해. 실과 바늘로 네. 다 준비해야 된다는 네네네. 거죠.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오지에서 견디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적는 거죠. 네. 그 중에는 크게 분류가 되는 게 필수 장비와 선택 장비로 나눠져요. 필수 장비는 정말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필요한 거기 것. 때문에 네. 장비 검사를 해요. 이런 목록의 장비는 반드시 있어야 있어야 된다. 한다라는. 예를 들면 건전지를 예로 들까요? 네. 네. 헤드랜턴 필수 장비죠. 그렇죠. 왜? 밤에도 뭔가 움직여야 네. 되니까. 네. 근데 헤드랜턴만 있는데 건전지가 없어. 어. 그건 무용지물이죠. 아주 그 필수 장비의 하나예요. 네네. 나침반 같은 거. 아, 예를 들면 그러네. 뭐 선크림 같은 네. 거. 뭐 그 많죠. 방풍 자켓. 네. 방풍 자켓 예를 들면 저 중동 지역에는 할라스라는 모래 폭풍이 가끔 불잖아요. 네. 그냥 모래 폭풍이 그냥 휘몰아치면 그 모래 폭풍이 지나가는 지역은 아주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때 방풍 자켓 여기 국내에서는 그 폼으로 입지만 그 방풍 자켓을 그 필수 장비인 네. 이유는 만약에 레이스 중에 거대한 모래 폭풍을 만나면 뒤집어 쓰고 너구리처럼 엎드려. 그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돼요. 맞죠. 네네. 그래서 방풍 자켓 같은 것도 필수 장비의 한 목록이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는 참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솔직히 머리로는 이해는 가는데 선뜻 아직도는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건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네. 시청자분들도 들으면서도 교훈도 깨달으면서도 쉽게 이해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면 네. 그런 도전을 지금도 멈추진 않았잖아요.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도 하실 거고. 네. 근데 외람되지만 보기에는 체격이 왜 이렇게 막 커 보이거나 근육질이거나 외람되지만 네.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네. 그런 도전을 할 때는 사실은 체력도 되게 중요한데 그럼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뭐든지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할 예, 수는 예. 없지만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반드시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을 자야 되죠. 맞죠. 식사해야 되지. 밥을 먹어야 되고. 되죠. 음. 저는 운동도 생활의 하나다. 필수 요소다. 음.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음. 중요한 것과 급한 것들을 네. 많이 따져서 그렇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운동하는 거 음. 사실 급하지도 않고 뭐 조금 중요하죠. 네. 하지만 내가 오늘 운동 하루 건너뛰었다고 네. 내일 당장 중병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하지만 네. 그런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 네. 중에 하나를 전 운동이라고 아. 생각하고 그걸 꾸준히 해왔다. 루틴하게. 네네. 꾸준함의 힘이라고 생각을 그럼 이제 하고요. 도전에 대한 체력이 준비가 되는 거다. 하지만 네네. 현지에 가면 네. 그 체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정신력이 첫날부터 뭔가요? 어깨가 무너져 내리는 그 네. 고통 속에서 국내에서 아무리 운동을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나 네. 좀 허접한 사람이나 어. 하루 지나면 똑같아져. 아. 너무 극한 상황이라서. 상황이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메꿔주는 부분이 네. 멘탈? 정신이에요. 멘탈이 강하시다는 뜻이구나. 또 내 아, 자랑하겠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아까는 긍정남이셨다가 이제는 오늘은 멘탈 뭐 이렇게 강한 자기 네. PR 도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예. PR 하셔도 체력을 보충해주고 네. 배치해주는 게 네. 정신력이다. 그것도 공감이 또 가네. 네,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지켜주는. 근데 모든 이 네. 경기들이 거의 다 극한의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전들이. 특히나 내가 정말 이 대회는 너무 힘들었다. 그런 대회? 너무 지치고 중간에 힘들었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대회가 특별히 혹시 하나 있을까요? 있을까요? 생각나는 게. 어쩌면 모든 대회가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비를 네. 다 겪어요. 아, 모든 다만 대회에서. 그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느냐 네, 네. 그 차이일 뿐이죠. 다 어려웠지만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 히말라야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그 내륙 국가 네네.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죠. 부탄이 네. 있어요. 부탄. 히말라야 네. 동쪽 네, 끝에. 네. 부탄가스 말고 부탄이라고 있잖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 부탄으로 들어가서 네. 200km를 달렸어요. 그 산야를 그 8호 계곡 그 예, 주변을 레이스를 하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어디였냐면 네. 그 부탄이라는 나라는 라마 불교 국가이거든요. 맞아, 네. 불교 국가죠. 예. 그 중에서도 라마 불교의 성지인 곳이 네. 그 8호 계곡 그 음. 절벽 위에 이렇게 네. 얹혀져 있어요. 네. 옆에 옆구리에. 음. 타이거 네스트라고 불려 네. 호랑이 둥지라고 하는 아, 곳인데 네. 거기를 마지막에 치고 올라가는 아. 게 네, 네. 이제 피니시 라인에 올라가는 거기가 여정인데 결승선이구나. 네. 네. 근데 레이스가 시작된 첫날 네. 첫 번째 구간을 음. 가기도 전에 네. 그러니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아. 빗속에서. 아. 스타트가 돼서 첫 번째 체크 네. 포인트를 음. 도착하기도 전에 어. 다리에서부터 어. 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쥐가 아이고. 허벅지를 타고 네. 상체로. 배를 타고 가슴까지 올라요. 어. 아. 여러분 그런 고통 경험 안 해봤죠. 없죠. 이 쥐가 나도 다리 언제 정도. 그렇게, 네. 네. 그러다가 그 개울창에 음.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네. 처박힌 거죠. 아, 쓰러진 근데 거구나. 그런 대회는 음. 그 선수 출전자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아. 전 세계에서 힘드니까. 한 2, 30명 남짓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선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음. 사람이 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 이제 그 상황까지 간 거야. 음. 이를 악물고 네. 몸을 펴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죠. 아. 그때 독일 남자 선수가 훅 지나가면서 네. 조금만 기다리라고 어. 이거 다리 건너가면 어. 그 체크 포인트에 그 사람들이 그때요. 있으니까 네네. 불러주게. 음. 그 시간이 길어. 얼마나 길었는데 결국은 안 왔어. 안 왔어요? 안 또? 왔어요. 안 불러준 건가? 안 왔어. 그래, 경쟁자라고 생각했나요? 정말 죽을 것 아. 같았는데 그때 마침 저쪽에서 원주민이죠. 네, 원주민. 네, 네, 네. 원주민이 왜 우리 정글에서 왜 이렇게 길을 칼 트기 같은 위해서 거? 칼 있잖아. 네, 네. 그 칼을 딱 들고 나한테 오는 오, 거야. 도와주러. 나- 모르죠, 그거는. 예. 나를 뵈려고 하는지는 모르지. 어. 오는데 음. 나는 어떻게 뭐 방어할 수도 없는 네, 상황이었죠. 꼼짝 네. 못하니까. 네, 근데 이 친구가 칼을 내 앞에 딱 내려놓더니만 날 보고 이게 씩 웃는 거예요. 어머나. 웃더니만 네. 자기가 맞살에 맞살. 아, 마사지하는 아 맞살에. 그런 또 아, 보직이 있네. 그러면서 나한테 여기다가 네. 나무로 재갈을 물리고 네. 그 뭉친 아유, 근육을 네. 다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거의 40분을 막 어머. 마사지.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데 어, 근육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이. 힘이,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응. 네, 네. 풀려야 되니까. 음, 근데 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네. 한 40분을 넘게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네. 어, 살아났죠. 아. 그것 기적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즉흥적인 질문에 네, 네.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얘기는 음, 그만큼 강렬했다. 강렬했다는 그렇죠. 얘기고 네. 아 세상에는 음, 바로 저 사람이 음. 날개 없는 천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아, 저는 강사님 강의도 좋은데 네. 이게 듣다 보니까 대담을 어. 60분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중에 2부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질문 네. 강사님이 예상 안 하는 질문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뭐 국민소득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스포츠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작가님 그런 게 분은 아닌데 그런 극한 스포츠를 하시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국내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들 있잖아요. 네. 야구, 네. 농구, 배 네. 이런 걸 혹시 네. 이거 저건 스포츠도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놀라지 마시고 좀 편한 저거는 스포츠는. 저건 네. 마라톤조차도 저거는 내가 참여한 오지 레이스보다는 그건 게임이 안 돼. 혹시 이런 시선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스포츠는 다 멋이 있고 맛이 있다라는 쪽이신지 어떤 쪽이시요? 어우, 그거는 아주 위험한 네네. 생각이라고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 네. 네.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 최재천 그 이화여대 석좌 교수가 맞아, 옛날에 네, 쓴 최재천 네. 교수 알아요. 그 통섭의 식탁이라는 어, 책 위에 네. 붉은색 자동차 종이접기로 만들어진 네. 자동차가 올려져 있는 어, 한 컷의 사진이 예, 예. 있더라고. 네. 네. 이게 뭔가 봤더니 음. 내 아들 녀석이 어렸을 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도 아직- 기특해서 내가 그걸 찍어 놓은 거야. 네. 그 내가 이 사진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네. 당신은 이 사진 기억나. 보고 즉흥적으로 음. 뭐에 관심이 꽂히시냐 예, 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음. 관심이 꽂히고 네. 어떤 사람은 최재천 교수 책에 관심이 꽂히는 거예요. 다 다르구나 시선. 다름이죠. 음. 내가 붉은색 자동차에 관심이 가졌다고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네. 월체 이런 운동이나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내가 다 섭렵하지 못해서 아쉬울 것뿐이지. 그러니까 네. 자기가 제 지존이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건 아주 위험한 아니, 생각. 극한이다 보니까. 극한이다 예, 보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네. 여쭤본 거예요. 인성을 네. 여쭤본 게 아니라 네네네. 다른 스포츠는 예를 들면 조금 시시해 보인다든가 아니죠. 그렇게 보이나 해서 마라톤 풀코스가 네. 얼마나 힘듭니까? 40.1. 네. 일반인은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네. 결코 완주할 수 없는 게 맞아요. 마라톤 맞아. 풀코스이거든요. 어, 똑딱거리는 탁구. 탁구. 네. 이 사람도 경쟁에서 힘들죠. 시쳇말로 1등을 하려면 어. 얼마나 극한 훈련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모든 스포츠가 네. 다 네. 힘든 땀의 가치는 거고. 소중하다. 그럼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가장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극한 이제 선택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네. 다른 건 좀 시시해 보이나 하고 여쭤봤는데 그렇지는 저는 잘 않아요. 여쭤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작가님 말씀 얘기 들어보시다 보니까 이제 아드님이 아. 접어놓은 빨간 네, 자동차에도 네.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렇게 사막 오지 레이서를 음, 일주일이잖아요. 네. 일주일 열흘씩 더 다녀오고 길 수도 하시다 있고. 보면 가족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맞죠. 시간이 좀 적을 것 같고 또 반- 아내 입장이나 가족들 입장에서 반응.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의견들이 어떠세요, 가족들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걱정했죠. 어, 제가 처음에 이제 사막 모로코 음. 사하라 사막 레이스를 음. 준비하면서 네. 이제 아내에게 물어봤죠. 어, 여보, 내가 내년 4월경에 도전. 그 사하라 사막을 가려고. 음. 당신은 지금 애가 지금 곧 있으면 초등학교 올라가고 어, 사막 네. 가면 뭐 모래 전갈 그런 거밖에 없다는데 아 위험하냐. 뭘 그런 데를 가려고 하냐고. 네. 가장이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 한 일주일 지나서 네. 어. 여보 지난 사자만 그래도 펄쩍 뛰는 거야. 사자만 들어도 네. 경기를.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음. 설득을 했죠. 음. 왜? 그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네. 이 배우자의 어떤 동의 없이 네. 가족의 동의 없이 좀 시대가 이런 일을 진행한다는 건 좀 음. 나로서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시대가 그게 바뀌었고. 동의를 얻어서 네. 갔다 왔죠. 어. 그리고 이제 계속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 그 그 다음에. 다음에는 자동. 그리고 한 10년 지난 후에 네. 제가 인도 그 뮤나, 네. 케랄라주에 있는 뮤나 정글 네. 레이스를 갈 때였는데 그때가 공교롭게 그해 설 연휴 기간이 낀 거야. 그 네. 대회가. 네. 그러니까 저로서는 직장인이니까 네. 연휴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더욱 좋은 좋잖아요. 거네. 가족 입장은 다를 수 있겠 그렇죠. 또 집에서 엄청 싫어하셨겠는데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집사람이 하는 말이 네. 아유 그때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말렸어요. 한 번만 갈 줄 알았지. 아, 이렇게 계속 갈 줄 아. 알았으면은 절대 네. 못 가게 했을 거라는 얘기를 네. 그때 얘기했는데 네. 뭐 다 기왕기사 이제 과거 지나간 일이다. 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또 갔다 와서 네. 잘하시잖아요. 그만큼 또 제가 또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아, 또 뭐든지 또 가족의 또 응원이 그렇지, 있었던 것 힘이 같아요. 필요하죠. 걱정도 하시지만 또 아, 이게 응원해주는 참, 마음이 네. 있으니까. 저는 정말 2부를 농담이 아니라 꼭 만들고 싶어요. 아, 강연도 좋은데 저는 네. 너무 뒷얘기가 궁금한 게 많고 또 네. 듣다 보면 네네. 삶의 철학,
어떤 깨우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짐에 대한 문제라든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냐라든가 누구를 또 시각장애인분을 같이 뛰었던 이런 것들은 정말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워낙 인상이 좋으시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네네. 실제로 그 아, 상황에서는 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네. 자 그럼에도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지 레이서 입장에서든 네. 이렇게 지금이야 누구나 또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됐다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시지만 오지 레이서의 입장에서 그런 길을 개척한 입장에서와 두 번째는 또 강사라는 이제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사는 공무원 출신으로서 입장에서 오지 레이스를 꿈꾸는 분들한테도 한마디 그 다음날 인생 이모작으로 강사를 꿈꾸고 있는 공무원분들한테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한마디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1타 2피 제가 기억을 못할 것 같죠? 네. 먼저 네.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극한의 사막 오지 레이스에 실제로 출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뭘까요? 첫째는 체력이 돼야 그렇죠. 되겠죠. 루틴한 체력. 그리고 참가비가 비싸요. 아, 그런가요? 그래요? 요즘 아마 아. 대회 출전비만 보통 한 3,500불, 600불, 3,800불 정도 해요. 굉장히 비싸네요 생각보다. 네, 거기에 항공료 또 준비비 네네. 체제비 뭐 하면은 이런 거. 돈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재력이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거기 또 하나가 네. 시간입니다. 시간 아 맞아요. 맞다. 시간을 오래 내야 되는 네. 거니까. 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쉽지 되면 않아. 그런 레이스에 참여- 가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실천이 안 힘들다는 그러겠네요. 거야. 네. 그런데 네. 이 세 가지 요건이 돼요. 모두 충족될 것을 기다렸다가는 또 출전이 죽을 때까지 못 가. 아, 네. 야 여기서 또 명언이 하나 있네. 네, 그래서 네. 정말 간절하다면 음. 한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음. 조금 여건이 낮다면 그 중에 두 가지 정도만 충족이 된다면 고해야 된다. 나머지는 받쳐준다. 하늘이 아. 해결해. 어떤 형태로든. 네. 내가 가고자 하는 열망이 네네. 대단하면 예. 근데 체력이 부족해. 음. 운동한다니까요. 음. 내가 다 준비가 됐는데 돈이 부족해.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뭔가 보충이 마련이 돼요? 되는구나. 네. 네. 그렇듯이 간절하면 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음. 직장 먼저 구해라. 아, 네. 네. 직장이 있어야 뭐 휴가도 낼 수 있고요. 또 월급으로 직장이 네. 있어야 음. 돈도 돈도 벌 모을 수 있고, 네. 그렇다는 얘기죠. 운동은 저희가 시간 지켜서 하면 되니까. 그럼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음. 제가 정년 만 4년을 남겨놓고 명예퇴직을 해서 예, 은퇴하셨죠. 2년간의 그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다시 어쩌면 제가 바닥을 치고 이 자리에까지 온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네네. 그 정규직, 네. 정규직이라는 네. 의미는 보통 우리가 뭐 사기업이나 하면은 네. 뭐 50세 전후, 예, 뭐 예, 또 예, 예. 공무원이면 만 60세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시기를 건너면 어쩌면 인생의 새로운 막이 새로운 막을 맞이하는 그 시기 타이밍이다. 시기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음. 나는 할 만큼 살 만큼 아. 살았어. 돈 벌 만큼 벌었어. 네. 많이 벌든 못 벌었든 나 음. 그동안 평생 가족을 위해서 많이 했어. 노력했어. 좀 쉬어야 돼. 음. 지금은 과거에는 그런 생각이 맞았다. 예, 음. 통용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적어도 지금 이 시기 네. 이 시대는 맞는다. 아니라는 거죠. 어. 퇴직과 동시에 아니면 어쩌면 미리 준비를. 퇴직을 위한 음. 제2의 인생 이막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어. 연속성을 가지고 아. 무언가를 하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하되 네. 기왕이면 내가 인생 전반부에 경험해왔고 쌓았던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도 안 된다면 잘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찾는 노력이 그리고 필요하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어. 시쳇말로 어. 질러서 질러. 올인하는 도전. 거죠. 네, 네.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작가님 네. 강의는
다시 보기로 해서 녹화를 해서 저장을 해서 아주 그냥 외워야 돼요. 당 떨어질 때, 삶에 당 떨어질 때 그때마다 꼭 돌려봐야 될 것 같은 정말 짧은 시간인데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을 네. 너무 많이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강사구나. 네. 아,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그런 극한 도전을 해낸 분이 맞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깊은 또 지혜의 말씀, 네. 도전과 아, 열정에 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막남 김경수 작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